당신의 일주일이 똑똑해진다. 뇌를 깨우는 월요일. 네, 뇌를 깨우는 월요일 박민근 독서치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소장님은 아이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올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 영화가 상영되었었죠. 네. 예. 그 만화 영화에서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게 대개는 어떤 사건을 감정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3배는 많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나 표정, 몸짓이 많은 부모라면 아이들 역시 부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잘못이 있으면 이제 훈계도 하고 다일러야 하긴 하지만 낙관적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과 정서적 경험이 더 많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은 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기억보다 긍정적인 기억이 적어도 3배 이상은 많아야 된다. 그렇다면 네. 똑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뇌가 아무래도 부정적인 이야기나 표정, 그것이 더 크게 인식된다라는 의미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이제 표정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네. 아이들은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이미지나 색채, 동작, 표정에 더 민감합니다. 아하. 그래서 언어적인 사고보다는 시각적 사고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특히 이제 뇌 가운데 있는 이제 편도체를 비롯한 공포뇌가 아주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이제 무섭다고 하면서도 공포물을 많이 보거나 네. 공룡에 잘 빠져드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아. 특히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자극을 받는 게 엄마의 표정입니다. 네. 엄마의 우울하고 불안한 표정, 짜증 섞인 표정이나 화를 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쉽게 부정적인 감정을 사로잡히게 하고 이제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 네. 긍정적인 이렇게 영상을 조금만 보여줘도 금세 표정이 밝아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아마 엄마의 이제 해맑은 미소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활짝 웃는 미소를 심리학에서는 뒷셈 미소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 엄마의 뒷셈 미소가 최고의 이제 영양분, 다양분이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소장님. 네. 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긍정성이 중요한 이유, 뭐라고 말씀 주시겠어요? 국내에서 이제 낙관성에 관한 연구 논문 1년에 수천 편 이상 나옵니다. 네. 결론들이 되게 이런 겁니다. 낙관적인 아이들은 의욕적이다. 낙관적인 아이들이 성적이 높고 낙관적인 선수는 더 많이 우승하고 네. 그다음에 낙관적인 사람들은 더 면역력이 높고 심지어 낙관적인 사람들이 수명이 더 길다. 아하. 그 아이들을 낙관적으로 키워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렇군요. 심지어 이제 최근 나온 연구 중에는 지금의 아이의 행복도가 몇 년 후에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비관적인 아이들은 학습 실패가 쉽게 일어나고요. 낙관적인 아이들은 진로 발달이나 성적이 점차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뭔가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비관적인 마음이나 성격으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네. 결국 이 긍정성, 낙관성이 미래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네. 자, 우리 부모님들 다 자기 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마는 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다 알아주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부모님들이 많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긍정적인 이야기로 좀 적극적으로 아이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너무 수다스러운 부모는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부모라는 게 이제 많은 좋은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라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가 아니고요. 네. 어려운 일을 하게끔 하고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어쨌든 적당한 스트레스 상황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겨내야지 이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현명한 부모라면 이제 아이가 열심히 자기 일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다가 곁에서 지켜보다가
구체적으로 그 한 일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네. 격려를 해주는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상진이가 미술 숙제를 열심히 했구나. 눈과 코를 참 잘 그렸네.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 스스로 자기가 이 일을 해낸 거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너무 말을 많이 하라는 표현은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네, 자, 수다스러운 부모는 오히려 아이에게 좋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네네. 제대로 올바르게 칭찬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집어서 칭찬을 해라. 아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요, 소장님. 이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이 혼내거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줘야 할 때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좋을까요? 여러 가지 너무 이야기해 드릴 게 많긴 한데 네.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나 메시지로 말하는 거죠. 나 메시지. 나 메시지. 나 메시지라는 거는 너는 이게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가령 엄마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아. 말하면 네. 아이들한테 훨씬 더 잘 들리게 됩니다. 또 감정적인 비난 같은 거는 전혀 효과가 없는데요. 네. 가령 감정적인 비난하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이 귀를 닫아버리게 돼요. 아하. 그래서 이제 뭐 성취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아이들한테 뭐 당근이나 채찍은 거의 효과가 없고요. 네. 아이들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생겼을 때가 이 아이가 좋은 성취를 이뤄낸다고 말하거든요. 가령 이제 이런 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제 반성문을 쓰게 하는 건데 너무 형식적인 반성문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짧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스스로 네가 이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으니까 20분만 30분만 생각하는 글을 써보렴. 이런 것들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아, 그렇군요. 이 방법이 다 있어야 되는군요. 그냥 네네. 막무가내 당근과 채찍이 다 먹히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인 동기를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소장님 독서 치료를 하시니까 지난주에 독서 치료 알아봤는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뭔가 부모가 전달할 때 아까 나 메시지도 말씀 주셨지만 함께 책을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효과가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아직 아이가 중학생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 네. 교독이라는 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교독. 교독이 뭐냐면 엄마가 한쪽 읽고 아이가 한쪽 읽고 하는 거 번갈아 읽는데요. 네. 이따가 군데군데 이제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로 이제 멈춰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느낀 점도 이야기하는 이런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너 이거 잘못이야라고 훈계하기보다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이제 동화책을 가지고도 네. 같이 이야기를 풀어가 보는 건데요. 가령 이제 아이가 부모의 고마움이나 정성을 잘 모른다. 제가 많이 권하는 책이 박완서 선생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게 내용이 엄마가 일찍 죽고 아빠는 미국에 이민 가버린 한 소년이 아빠를 만나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 참 감동적이고 이런 책을 가지고서 네. 아이에게 스스로 깨닫고 감동을 받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저 소장님 아이들과 함께 책을 교독해라. 네, 부모가 한쪽을 읽고 아이가 한쪽을 읽고 그 느낌을 나누는데 박완서 선생님의 책 제목이 뭐라 그러셨죠?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네, 한번 기억해 두시고 우리 청취자님들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고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으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독서 치료 연구하시는 박민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